이번 이야기는 2000년 영국의 한 법정에서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해럴드 시프먼. 자, 그에게 내려지는 최종 판결. 해럴드 시프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살인마인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되는 벌을 받은 해럴드 시프먼. 와, 뭐지? 그는 무려 215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시프먼의 환자들로 그는 환자들에게 모르핀을 투여해서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영국 웨이크필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3년 후 한 변호사가 시프먼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신의 재심을 맡겠습니다. 아니 무슨 200만 건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해럴드 시프먼의 판결을 재심으로 뒤집겠다고 선언한 변호사. 그는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는데요. 해럴드 시프먼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모르핀을 투여한 겁니다. 그의 무죄를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희대의 살인마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 네.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을 볼까요? 가족인가? 관종. 이름은 조반니 디 스테파노. 이탈리아 태생인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권 변호사였죠. 1985년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제레미 밤버, 1960년대 이안 브래디, 2002년 존 길리건 등 이 흉악범들의 재심을 요구하며 그들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약간 빌런들의 변호사군요?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이 사람의 변호까지 맡는데요. 여러분, 이라크 전쟁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빈라든? 후세인. 후세인이죠. 후세인? 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24년간 이라크를 통치하면서 25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하고 쿠웨이트를 침공한 인물이죠. 네. 2차 이라크전이 끝나고 후세인이 체포가 됐는데 그의 변호사로 또 조반니 디 스테파노가 나타납니다.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죠. The whole world is now beginning to have its doubts, not only on the legality of the war, but if the war was so legal, why not charge this man? Where are the charges? 자, 이렇게 스테파노는 2006년 후세인이 사형된 후에도 네. 영국 법무부 장관에게 후세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을 기소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와. 네. 자, 그의 이런 행동에 전 세계 언론은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던지죠. 서프뉴스 이수지 기자입니다. 흉악범을 비롯해 전범들까지 비호감들만 변호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인권은 모두에게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히틀러나 악마가 저에게 변호를 요청한다면 저는 기꺼이 변호했을 겁니다. 아니, 너무 악인들만 골라서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이거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붙은 그의 별명, 악마의 변호사. 잘 어울린다. 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법률 자문까지 하게 됩니다. 빈라덴. 빈라덴 나왔다. 네, 조아 씨가 말씀하신 9.11 테러를 일으켰던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 진짜 와 말도 안 돼. 네, 비호감 진짜. 악마의 변호사 스테파노. 정말 비호감 전문 변호사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완전 끝판왕. 네. 반항이죠. 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스테파노를 쓰레기 변호사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선 인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할 권리라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면서 그를 진정한 인권 변호사라고 인정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2013년 3월에 스테파노가 재판정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재판은 무효야! 누구를 위한 변론이었을까요? 이 스테파노 본인입니다. 뭐라고요? Unbelievable. 스테파노는 변호인이 아닌 사건의 피고로 재판정에 서게 됐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약간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는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놀랍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그의 프로필을 공개할게요. 아니 그럼 재판장은 뭐 했던 거야? 자, 1955년 이탈리아 출생, 케임브리지 대학 아니고 그 지역에서 기술자로 일한 적이 있음. 기술자였네. 1975년, 76년, 86년 사기로 실형. 특이사항 변호사 자격증 없음. 자, 보십시오. 아까 그 프로필이랑 이름 빼고 그냥 다 틀리죠. 이 스테파노는요, 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또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그냥 사기꾼이었어. 근데 어떻게 재판장까지 들어갔어요? 그 빈라덴이나 후세인을 변호하러. 모든 건 그가 23살이었던 1978년에 시작됐습니다. 런던 사보이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다가 케임브리지로 이사를 간 그는 벨보이로 일하던 과거를 숨기고 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변호사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마야, 야 벨보이, 막 뭐해, 봐, 가방 들어, 뭐해, 진짜 이랬던 사람들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니까 아예 오셨어요, 변호사님. 아예 가방 주세요, 제가 들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맛에 사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사람들의 리액션이 바뀌니까 그럼요. 자기를 대한 그러니까. 태도가. 본격적으로 변호사 행세를 하기 시작한 그는 이 사람 저 사람 법률 상담을 해주면서 돈을 뜯어냅니다. 근데 진짜 법대로 나온 것도 아닌데 상담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어허. 날카롭다. 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PC방께 3년이면 프로 게이머가 된다. 그러니까 진짜 20살 때부터 뭐 사기, 절도, 온갖 범죄들로 교도소를 들락거렸거든요. 그럼 법을 좀 알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네. 그럴 때마다 본인이 무죄라고 계속 재심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률적인 지식과 요령을 알게 된 거죠. 그럴 수 뭐 있어요. 근데 이제 후세인이나 오사마 빈라덴 이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접근하는 게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속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은.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1986년 가짜 수표로 돈을 훔치려다가 또 교도소에 들어간 그는 5년간 복역하고 사회에 나와서 또 사기를 치다가 실패합니다. 결국 1993년 한때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던 구유고슬라비아 연방. 자, 이곳에서 발칸반도의 도살자로 불리던 유고 연방 대통령 밀로셰비치를 만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났지? 일개 범죄자가 어떻게 유고의 대통령을 만났을까? 이 비결 이번에도 전공을 살렸습니다. 또 사기네. 변호사 출신의 사업가다라고 속여 내전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유고 연방의 국영 항공사에 투자하겠다라고 사기를 치면서 접근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밀로셰비치는 당시 독립을 요구하던 유고 연방의 나라들을 학살해서 전 세계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요. 스테파노는 밀로셰비치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오른팔이 되죠. 오죽했으면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했을 때 밀로셰비치는 그에게 장군 직책까지 줍니다. 진짜? 대박이다. 신임한 거 부어 삶았네. 신뢰한 거예요. 완전 믿었구나. 그렇게 유명 비호감들과 차근차근 친분을 쌓았던 스테파노. 이 보스니아 내전이 끝나고 나서 스테파노는 유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죠. 야, 대단하다. 근데 스테파노의 사기 수법은 또 한 번 진화합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로펌 같이. 이탈리아의 로펌을 차립니다. 와 이거 진짜 똑똑하다. 똑똑하다, 진짜. 그래서 뭐 어려운 법률 상담이나 법정에서의 변론은 로펌 변호사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뭘 했냐?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거죠. 와 대박이다. 진짜 똑똑하다.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아. 진짜. 시프먼이나 사담 후세인 같은 인물들에게 접촉한 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저는 접근하는 건 없다고 봐요. 얻을 게 분명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뭐였을까요, 하거든요. 그게? 뭐 돈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고 본인의 인지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길 수 없는 사건들이다. 첫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심이 열릴 수 없는. 우와 대박. 진짜 예리해요. 대박. 둘째,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이라. 이거 황재성 씨가 또 맞히셨네. 네. 맞아. 렌지도. 그러니까 재판은 안 하고 유명은 해지고 법정에는 안 서고 또 언론 앞에는 서고. 와 대단하다 진짜. 와 나도 사람이긴 하다. 주야장천 인터뷰만 하면서 인지도를 날로 먹었다는 겁니다. 진짜 대박이다. 언론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 변호사가 되자 스테파노에게 네. 사건 의뢰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렇겠지. 그게 언론의 힘이지. 일단 뭐 좋은 이미지든 안 좋은 이미지든 일단 스타잖아. 네. 일단 유명한 셀럽이 됐잖아요. 그러자 스테파노는요. 방금 말씀하신 이거를 엄청나게 불러요. 빵빵하게 부르는 겁니다. 돈이야. 부르는 게 값이지 이제. 그리고 선수금을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법정에 설 수가 없잖아요. 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연락 두절. 대표적인 피해자가 트리샤 윌시 스미스. 누구예요? 이혼 소송 준비를 하던 네. 영국의 배우였는데요. 아. 그녀에게 억대의 수임료를 받고 언론 재벌 머독과 자신이 온라인 뉴스 매체를 차렸는데 지분 투자를 하라며 추가로 돈을 갈취하다가 걸린 겁니다. 야, 레이버스 모드까지 거든요. 대단하다 진짜 혀를 내두르고 싶다. 꼬리가 너무 길었죠. 네. 네. 결국 그는 2011년 스페인에서 체포돼 영국으로 압송되는데요. 네. 사기 8건, 범죄 재산 취득 3건, 문서 위조 2건, 횡령 등 총 25건의 유죄가 인정돼 1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생각보다 낫네. 하다. 그런데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 뭐야 이게? 마, 내가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라덴, 밀로셰비치한 말 친해가지고 막 사우나 가고 밥 먹었다고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라고. 이게 인권 유린이야 마. 이렇게 끝까지 뻔뻔했던 악마의 변호사로 불리던 스테파노.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세상을 경악하게 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